안녕하세요, 배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과일 장사를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배워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 영상을 좀 찍어볼게요.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군 전역하고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그 다음에 40대 50대 된 이제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아니면 직장에서 그만두고 나서 뭘 할까 하다가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좀 초기 자본도 많이 들고 리스크도 크고 또 내가 노하우도 없고 하다 보니까 과일 가게를 은근히 또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좀 그게 유행이 됐죠, 많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건 전적으로 초보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 또 이것 보셔서 과일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도 약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과일 도매시장과 과일 가게 중에서 어디로 갈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딱 잘라 말하기는 해요. 근데 내가 시간이 많고 더 넓은 폭의 과일들을 보고 과일의 유통 시스템을 보고 싶다면 도매시장도 나쁘진 않겠지만, 근데 도매시장은 솔직히 가면요, 가자마자 1, 2개월, 짧게는 1년 안에 내가 경매기를 잡고 이렇게 누르지는 못해요. 그걸 중도매인들 이제 경매에 참여한다고 그러는데, 가면 제일 먼저 뭘 하냐? 까대기죠, 그냥 거기도. 근데 그 까대기가 그냥 배달을 해주는 배달일이에요, 그냥.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도매가 아닌 그 가게를 한다고 그런다면 저는 그렇게 추천을 안 해요. 근데 내가 도매를 배우고 싶다 하면 도매상을 가야 되는 거죠. 과일 가게에 가서 배우셔야지 더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과일 저한테도 창업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과일 그렇게 오래 배워야 돼요 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과일 가게 창업하는데 한 달 정도 교육을 해주거든요, 보통. 근데 그것도 사실 실상 굉장히 짧아요. 속성으로 알려주니까 한 달이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과일 가게를 창업하시려면 3년 정도는 가게에서 썩어야지, 최소 3년은 썩어야지 과일을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다면 왜 과일 도매시장과 과일 가게에 뭐가 다르냐? 왜 그러냐? 사실 배우는 기초부터가 다른 거죠. 과일 가게에서는 손님 응대라든지 판매라든지 소분하는 거라고 그러죠. 포장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 도매에서는 처음부터 저거니까 하루 종일 배달만 하다가 하루 가요, 그냥. 경매기를 잡고 내가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진짜 짬밥이 먹어가지고 내가 이 가격이 어느 정도면 적정하겠다, 이 하주 물건이 은근히 알아주지 않는 하주인데 물건이 맛있어, 그러면 이걸 좀 싸게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름 있는 하주인데 맛이 별로야, 그러면 굳이 그걸 비싸게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저도 도매다 보니까 그 거래처에다 물건을 줘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굳이 도매시장 가서 배우기보단 가게를 하겠다면 과일 가게 가서 배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과일 가게 가서 배우나 어디서 배우나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건데요. 그런데 배우러 가는 사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땡땡땡 야채 가게에 오래 있었거든요. 8년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되게 유명한 과일 가게였어요, 거기가. 지금도 그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과일 가게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과 야채 생선 해가지고 하루 1매출 17평에서 3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으니까, 그때가 2002년도 였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물가로 따지면 5천 6천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장사를 배우러 오는 친구들이 10이면 7, 8은 똑같은 말을 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는 배울 게 없대요. 3달 정도도 안 돼가지고 여기서는 배울 게 없어요. 저는 여기 대표 보고 왔는데요, 대표님 자리에도 잘 안 계시고요, 배울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딜 가서도 뭘 못 배워요. 왜 그러냐면 질문이 없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질문하는 경우를 못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돈 주고 과일 사 먹는 경우도 못 봤어요. 하다못해 썩은 과일 먹어보는 친구들도 못 봤어요. 도려내고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못 본 것 같아요. 어느 곳에 가서 과일을 배우던지 간에 중요한 건 내가 배워야 될 거를
찾을 수 있는 눈과 귀와 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은 질문할 수 있는 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과일을 장사를 배우러 왔으면 최소한 내가 파는 과일만 먹어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순돌이네가 파는 과일도 먹어봐야 되고 그 옆에 경자네가 파는 과일도 먹어봐야 되고, 경자네는 바나나를 한 다발에 1,900원에 팔고 우리 가게는 바나나 한 다발에 3,500원 팔고, 철순에는 한 다발에 4,500원 판다면 뭐가 다른지, 무게는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되죠. 브랜드마다 어떤 맛이 있는지. 제가 정말로 그 땡땡땡 야채 가게 처음 갔을 때 바나나가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한 다발에 제 기억으로는 7,000원인가 막 그랬어요. 좀 큰 거 한 다발에. 그때 당시에 스위티오라는 바나나가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야, 우리 동네 델몬트 바나나 2,000원, 3,000원 하는데, 야, 강남이라서 되게 눈탱이 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바나나 자체가 맛이 다르고, 저희 애도 그래요. 저희 애도 스위티오 바나나만 어릴 때부터 먹여놨더니 델몬트를 안 먹어요. 뭐 델몬트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델몬트 그냥 일반 바나나는 안 먹는다는 거죠. 치키타나 뭐 이런 것들은. 맛이 다르다는 걸 그때 아는 거죠. 저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겪어서 말로 듣는 게 아니라 과일 장사는 내가 내 입맛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되는 거. 근데 장사를 글로 배우려고 하는 친구들 있어요. 막 글로, 이렇게 뭐 이론적으로만 따지는 친구들. 장사가 안 늘어요, 그러면. 그리고 골드키를 팔더라도, 이거는 이 정도에 떨어야겠다. 제가 한 예로 메론을 했어요. 메론이 손으로 눌렀더니 쑥쑥 들어가요. 그랬더니, 점장이 그러는 거야. 야, 이거는 못 파니까 폐기 처분해.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 아무리 쑥쑥 들어가도 이 정도면 후숙이 잘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잘라 먹어봤어요, 제가. 저는 썩은 것도 모아놓고 버리기 전에 다 잘라 먹어봤거든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짬통 옆에 냄새나는 데 옆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걸 다 먹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메론이 그 정도로 과후숙되면 이거 쓴맛이 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메론에서 쓴맛이 날 수도 있다는 거를. 그리고 메론의 안에 색깔이 왜 변하는지, 참외 안에 씨방 있는 데가 주황색이 요즘에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나올 때 됐어요.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고 낮 기온이 올라가면 씨방이 주황색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 왜 그런지를 내가 보고 그거의 맛은 어떤지도 먹어보고, 그까짓 거 뭐 배탈 좀 나면 어때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죠. 이런 과일들을. 근데 그런 과정도 없고, 또 궁금한 것도 안 물어봐요. 뭐 언제, 이런 참외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는 비싸다가 언제부터 가격이 떨어지고 어느 때가 가장 맛있는지 이런 것들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수박은 4kg가 5kg의 가격 차이가 지금 많이 나는데 이게 왜 그러는지, 맛 차이는 어느 정도 있는지도 내가 먹어봐야 되고, 그리고 또 물어봐야 되고, 모르면 시장 따라가서 배워야죠. 그렇게 단계 하나하나씩 내가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무작정 와가지고 누군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장사를 알려주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면 배우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안 좋은 것만 배우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러잖아요. 선임이, 병장이 애들 막 갈구고 막 때리고 그러면 난 나중에 병장 되면 저러지 말아야지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손님들한테 막대하는 경우 있어요. 특히 싸게 파는 집들 보면, 엄마 그 가격에도 못 사면 그거 만지지도 마. 됐어 가. 무슨 현금 영수증이야. 이런 데서 이런 친구들 많이 볼 거예요. 그런 건 안 배우면 되는 거예요. 나라면 저럴 때 이렇게 말을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배움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려 듣고 가려 말하고 질문을 하고 어떤 걸 가려서 볼지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누가 알려줄지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과일 가게를 간다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싸게 파는 집,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싸게 파는 집, 프리미엄 과일을 파는 곳, 그리고 마트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다 판매가 달라요. 서로 다르고 공략 지점이 다르고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 마트는요, 농수산물에서 사실 과일에서 마진은 어느 정도 보지만 농산물에서는 야채에서 마진 보는 게 극히 적기도 하고 소분되는 거에서 마진을 많이 보죠, 마트는. 그리고 또 이제 전단지 세일이 들어가면 또 맛있는 과일을 싸게 줘가지고 그걸 미끼 상품으로 해가지고 공산품을 팔기도 하고요. 전략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게 전략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마트 하신 분들이 과일 가게라면 좀 고전을 하시는 게 왜 그래요? 마트 직원으로 있다가 과일 가게라면 고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략을 못 짜는 거죠. 이 전략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싸게 파는 과일 가게와 프리미엄 과일 가게의 또 전략은 또 달라요. 싸게 파는 과일 가게는 미끼 상품이 확실하게 돼 있죠. 뭐 만약에 요즘에 토마토가 싸다 그럼 토마토가 노랫거리라고 그래요. 노랫거리가 돼서 미끼 상품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그런데 프리미엄 과일 가게는 그게 아니죠. 전체적으로 다 고급적인 품질을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가격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절대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경매시장 가보셔도 싸고 좋은 건 절대 없어요. 그 값에 맞는 그걸 해요. 어느 날 보니까 참외가 시세가 요즘에 4만 얼마 나왔는데 이게 2만 원 돈에 나왔어. 2만 원 초반에 나왔어. 그렇다면 그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양이 못생긴 B품이라거나. 근데 B품도 요즘 2만 원 초반에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가 하자가 있는 거죠. 그게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경매장에서도. 그러니까 프리미엄 과일 가게를 하실 때도 이 전략이 다 달라요. 서로에. 근데 내가 프리미엄 과일 가게를 하고 싶다. 그러면 프리미엄 가서 배우는 걸 먼저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싸게 파는 집도 한번 가보세요. 제가 왜 싸게 파는 집에 가서 일하는 걸 권하냐면 상처를 덜 받아요. 손님에 대한. 저는 이때까지 좋은 과일 가게에서만 일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트럭 장사를 하면서 내공이 몇만 갑절은 진짜 흔히 말해서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5만 가지 사람을 다 만나다 보니까 상처를 안 받아요. 웬만한 거에는. 손님에 대해서. 뭐 그러면 그러나 보다 그러고 금방 잊어버려요. 텐션이 죽지가 않죠. 계속. 과일 장사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텐션이 내 기분이 좌지우지 되면 안 돼요. 그 분위기에. 내가 항상 텐션이 내가 올리고 그걸 조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싸게 파는 집에 가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약간 멘탈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싸게 파는 집도 만약에 내가 개인 과일 가게를 한다 그러면 내가 프리미엄만 하려고 프리미엄만 주구장창 파지 마시고 싸게 파는 집도 몇 개월 정도, 최소 몇 개월 정도는 경험을 해보시는 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과일 가게를 할지 트럭 장사를 할지 고민입니다. 이건 사실 고민의 거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과일 가게를 하고 싶다면 내가 자본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과일 가게 창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과일 가게부터 가서 배우시는 걸 추천드리죠. 굳이 길바닥에 나와가지고 길거리 장사부터 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여유 자금이 없어. 그래가지고 창업하기에는 조금 애매해. 그렇다면 트럭 장사를 한번 해보시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싸게 파는 가게 가서 그걸 경험해 볼 시간, 또 싸게 파는 가게에 내가 나중에 창업을 하더라도 트럭 장사에서 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이끄는 심리전이라든지 전략을 세우는 거라든지 사람을 줄 세우는 방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거든요. 자리 잡는 방법이라든지 트럭 장사에서 배울 만한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뭐 상권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배울 수가 있는 거고요. 사람을 어떻게 군중심리를 일으키고 사람을 어떻게 빨리 회전시키고 좀 늦게 회전시키느냐 이런 것들도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자본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예요. 내가 자본금이 없는데 굳이 가게를 창업하려고 그러다거나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가진 돈은 이만큼이야. 그런데 내가 가고자 하는 가게는 너무 보증금과 권리금이 비싸서 거긴 못 들어가니까 조금 외진 데에서 소문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 정도로 버틸 돈이면요. 그냥 좋은 가게 가시는 게 나아요. 좋은 자리로 그냥.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쳐버릴 수도 있고요. 손님들은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를 선호해요. 싸게 파는 집 같은 경우에야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싸게 파는 집도 상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있는 곳이요. 제가 예전에 장사를 많이 했던 게 광명시장 주변에서 많이 했는데 거기에 싸게 파는 집이 정말 그 반경 안에 300m? 400m 반경 안에 몇 군데가 있냐면요. 6군데인가 7군데 있어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중에서 그 흐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버스 정거장 쪽에 있는 게 제일 잘 됐어요. 그러니까 옆에 또 경쟁 가게가 생겼어. 그리고 그 아래 마트처럼 하는 데가 크게 야채 첨가를 전문으로 하는 데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서로 나눠 먹기를 하다 그 옆에 또 가격으로 밀어붙이는 데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잘 됐던 데가 한 1년, 2년 정도 뽑아 먹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쭉 빨려버린 거예요. 이쪽 가게 새로 생긴 데 좀 규모 크게 하고 하는 데에서 쭉 빨려 먹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어떤 사람이 아예 제일 A급 상권에다가 가게를 차려버린 거예요. 싸게 파는 집을. 그때 걸로 다 몰려버린 거죠. 사람이. 싸게 파는 집은 상권 되게 영향 많이 받습니다. 진짜. 무시 못해요. 진짜. 프리미엄보다 더 많이 받는 게 싸게 파는 집이 뭐 안에 내부 시설은 안 들어가지만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 걸 또 참고로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걸 중점적으로 가서 배워야 되는지를 고민하시는데 처음부터 가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구매는 어디서 해요? 마진율은 얼마나 돼요? 그런 것부터 물어보는 친구들인데 그거는 벌써 더하기 빼기 하기도 전에 루트 배우려고 방정식 배우려고 하는 친구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가서는요. 소분하는 거, 까대기 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죠. 까대기 치고 그 다음 소분하는 거, 진열하는 거, 그 다음에 재고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재고 관리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배워간 다음에 구매하고 솔직히 마진율은 맨 마지막에 잘 안 알려져요. 그런 것들은 점주들도.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쟤한테 믿을 수 있다, 맡길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마진율도 알려주고 물어보면 이제 그런 걸 설명을 해주겠죠. 근데 처음부터 그런 걸 뭐 물어보고 그러면 참 건방지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또 프리미엄 과일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SNS는 필수입니다. 남한테 맡기면 되지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남한테 맡겨서. 제가 지금 하는 게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네이버 카페, 밴드 이렇게 5가지를 운영을 해요. 그런데 남한테 맡겨도 봤어요. 저도. 뭐 회사니까 뭐 블로그도 맡겨보고 카페도 맡겨보는데 안 돼요. 그게. 쓸 이야기가 이 친구들도 없으니까 뭘 써야 될지 모르니까 맨날 주구장창 똑같은 얘기만 갖다 써요. 그냥. 내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나 못 쓰고. 시기별 어떤 과일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일 처음에는 잘하는 사람 걸 보고 그냥 따라만 하시면 돼요.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 어떤 사진에 반응이 오는지, 어떻게 글을 쓰는지, 어떻게 글을 썼더니 반응은 어떻게 오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르겠으면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교육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가서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배우더라도 블로그를 배울 거면 진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 잘 하시는 분한테 가서 배우고요. 인스타그램을 배울 거면 인스타그램 잘 하시는 분, 성과가 냈던 분한테 가서 배우세요. 그냥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인스타그램만 알려준다고 가보면 자기는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가 20개도 안 나와. 그런데 인스타그램을 가르치고 있어. 어이없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이론만 강한 거예요. 당구 이론만 강해가지고 당구는 30 치는데 이론만 강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배울 거면 잘하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어떻게 글을 쓰고 좋아요가 몇 개 박히는지. 그런 사람한테 돈을 더 들여서라도 그런 데 가서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릴까요? 어떻게 사진을 찍는지, 어떻게 글을 쓰는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도 보는데요. 어느 시간대 글을 올리는지도 꼭 보십시오. 그 시간대에 글을 올리는 거에 따라서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은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면 분명히 그런 것들도 알려줄 거예요. 언제쯤 글 올리는 게 가장 반응이 좋을까요? 이런 글은 언제 반응이 좋을까요? 글의 성향에 따라서 반응이 다 달라요. 올리는 블로그도 그렇고요. 인스타그램도 그래요. 그런 것들을 좀 팁이라면 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배워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 기간을 딱히 정해놓고 야 이 정도 배워야 돼 하는데 저라면 내가 과일 가게를 한다고 그러면 최소 3년은 배우셔야 그래도 과일 돌아가는 정도는 아시고 좀 잔머리가 돌아간다고 그러죠. 전략도 세우고 그런 머리가 나오실 거예요. 너무 빨리 뭐 한 몇 달 배우고 내가 이렇게 장사를 잘해. 그런 친구들 많아요. 저도 많이 봤어요. 월 매출 저희가 그때 당시에 땡땡땡 야채 가게가 3천만 원이니까 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고 내가 다 파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장사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팀 포 올이고요. 올 포 원이에요. 하나를 위한 모두가 돼야 되고 모두를 위한 하나가 돼야 되는 게 장사예요. 그런데 나 혼자 잘 나가지고 잘 되는 줄 아는데 그런 친구들은 장사하면 분명히 잘 안 돼요. 차근차근 다 배우세요. 겸손하게. 그러시면 여러분들도 장사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